어느 날 아침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수백만 톤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쿄의 불빛은 꺼지고 도시 전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후지산은 마지막으로 1707년에 분화한 뒤 지금까지 300년 넘게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고유한 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다시 깨어날까요? 후지산은 약 10만 년 전부터 수많은 폭발과 붕괴를 거듭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웅장한 원뿔 모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 화산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 용암과 화산재가 겹겹이 쌓이며 오늘날의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해발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층화산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첫 분화는 서기 781년입니다. 이후 약 1000년 동안 최소 16번 이상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864년 조간 대분화는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용암은 산 북서쪽으로 흘러내려 숲과 마을을 삼켰고 지금의 아오키가하라 숲이 그 자리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숲은 음울한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화산이 남긴 오래된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지산은 두려움의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후지산은 예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문헌인 고지키와 일본 서기에도 산악신앙 전승 속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며 이후 신도와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순례자들이 정상까지 올라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호쿠사이의 후가쿠 36경, 히로시게의 풍경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에서도 후지산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공포와 숭배의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경고를 남깁니다. 1707년 에도 시대의 일본은 호에이 대분화라는 거대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폭발은 용암을 흘려보내지 않고 대신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분출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간토 지방이 화산재로 뒤덮였고 에도 일대에는 10cm 이상의 두꺼운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낮에도 하늘이 깜깜해져 등이 필요했고 지붕은 무너지고 우물은 막히며 생활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농업도 큰 피해를 입어 식량 부족과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당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은 3천만 명 이상이 사는 세계 최대 도시권이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산은 언제 다시 폭발할까요?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보통 100년 전후의 간격으로 폭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30년 만에 다시 폭발했고 또 어떤 때는 200년 이상 잠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마지막 폭발이 1707년이었으니 이미 300년이 넘는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 침묵이 더 큰 분화를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긴 침묵 뒤에는 큰 폭발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정확히 언제일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후지산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수백 개의 지진계를 설치해 땅속의 미세한 진동을 기록합니다. 마그마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주기 지진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GPS 관측은 지표가 밀리미터 단위로라도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위성 레이더 탐사는 산 전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가 몇 시간 만에 어디까지 확산될지, 어떤 지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도쿄에 2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산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전조현상 없이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측과 대비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후지산이 지금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대도시는 곧바로 화산재에 뒤덮일 수 있습니다. 항공편은 전면 중단되고
신칸센과 지하철 같은 교통망도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과 통신망이 끊기면서 도시 기능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라하르입니다. 정상에 쌓여있던 눈이 폭발의 열기로 녹아내리면 화산재와 뒤섞여 거대한 토성류가 형성됩니다. 강을 따라 흘러내린 라하르는 마을과 도시를 덮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분출이 성층권까지 치솟는다면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며칠 만에 한반도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은 뿌옇게 변하고 대기질은 나빠져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중단되면 국제 교류는 크게 위축되고 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도쿄 수도권은 일본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곳이 멈춘다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세계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핵심 소재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생기면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자산업 강국에도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조 엔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은 성층권까지 화산재를 분출하며 지구 평균 기온을 약 0.5도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농업 생산이 줄어들었고 수년간 기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유럽 항공로를 며칠간 마비시켰습니다. 수십만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며 경제적 피해는 5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대 도시권 중 하나인 도쿄 인근에서 일어나는 분화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전 세계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용암 피해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식수와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공로가 마비되면 국제 교류는 막히고 일본 항만이 멈추면 무역과 물류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체 항공로를 확보하고 필수 자원을 비축하며 식량 수급을 안정시키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후지산 분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주시해야 할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화산재가 날아올 경우에 대비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날카로운 입자를 가진 화산재는 호흡기와 눈에 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수와 비상식량을 며칠치 정도 비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산재가 비에 섞여 수돗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내 환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창문 틈새를 막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천으로 틈을 가려 화산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과 통신 혼란에 대비해 가족과의 비상 연락망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불통되더라도 어디에서 만날지, 어떻게 연락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가 더해질 때 후지산 분화가 현실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후지산은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화산은 언젠가 다시 폭발했고 후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300년 동안 잠든 후지산, 다음 분화는 과연 언제 찾아올까요?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회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예측은 완벽하지 않지만 대비하는 자세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지산의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